수요일 이 시간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훈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슈들이 스타벅스 강제 탈바꿈주. 예. 네. 저희 작가님께서 네. 좀 자극적인 단어를 좀 써주셨습니다. 강제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다.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흐름이 좋았고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스타벅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몇 맞습니다. 퍼센트 올랐나요? 한 25% 가까이 25% 가까이. 24.9%인가요? 뭐 올랐는데 네.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거의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빠졌었죠. 예. 근데 오늘 사실 스타벅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국의 외신을 보게 되면 네. 냄새가 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속적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지난 사실 이번 CEO 교체 전에 우리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지분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이사회에 합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CEO가 교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보드 밸류 그리고 스타보드 밸류 또한 뭐 아주 유명한 또 행동주의 펀드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엘리엇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행동주의 투자자가 많은 이제 지분을 확보했다.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했는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네. 사실 저희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맥도날드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디아지오도 얘기했었고 네.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앵커님께서도 줄이시는 게 있어요 혹시? 소비에 대해서요? 소비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줄이는 거는 있는데 이 데일리로 줄이는 거는 지금 스타벅스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커피를 매일 마시니까 조금 저렴한 커피숍에서 사지 않나. 데일리를. 네. 그게 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연간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거 좀 줄이고 뭐 그런 건데 네. 지금 데일리로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스타벅스의 위치가 요즘에 어떤 소비의 패턴을 보게 되면 정말 비싼 거. 그러니까 정말 커피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소수의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든 2만 원, 3만 원을 투자를 하고 나서도 커피를 사 먹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야, 뭐 커피 맛이 다 똑같지. 맞아요. 직장인들 또 매일 마시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렴한 커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스타벅스의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한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뭐 팩트를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매출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매출이 정말 충격적으로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좀 이제 CEO까지 교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새롭게 들어오는 CEO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CEO가 치폴레 CEO입니다. 치폴레 맛있죠. 네, 치폴레 맛있죠. 지금 뭐 한국에서는 아마 좀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치폴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가장 혁신적인 어떤 레스토랑 체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으로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소비자들한테 빠르게 이제 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선두주자로서 많은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CEO가 이제 스타벅스에 온다. 지금의 40% 정도를 빠지고 있는 그런 주가의 위치에서 이렇게 CEO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한 2개 분기 정도에 정말 급감하는 매출을 기록을 한 이후에 지금 새로운 CEO가 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그러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이러한 모멘텀이 아마 조금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또 스타벅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봐야죠. 것 같습니다. CEO 교체 이유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맥도날드도 사실상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이 두 브랜드가 매출이 부진하면서 다시금 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사실 많은 경기 침체라는 그 키워드 안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3회 법칙이다, 뭐 고용지표 여러 가지 뭐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오늘 PPI가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되면 이제 CPI가 그렇죠. 발표가 나오죠. 네, 소비자 물가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그러한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PPI가 너무나도 좋게 나오니까 미 증시가 또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CPI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요. 네.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 자체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는 좋아하는 부분이고 너무나도 급격하게 또는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다시 시장에서는 또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CPI를 꼭 한 번씩은 맞아요. 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또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PPI가 잘 나오면서 예. 지금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요. 오늘 밤에 CPI가 나오는데 CPI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팀장님은 이렇게 결과를 예상하시는 저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근데 보고 있고요. 아쉬운 게 우리 예. 시장이 내일 광복절로 쉬어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오고 미증시에서 반응을 해준다면 그 미증시 훈풍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예. 네. 제가 오늘 사실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네. 뒤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지금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각자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아니야. 지금 뭐 샤메 법칙부터 해서 뭐 장단기 금리 역전부터 해서 다 경기 침체가 100% 온다라는 과거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네. 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는 저는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 대선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성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꺾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 자체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어떤 사태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후유증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의 좀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또 허리케인으로 인한 약간의 날씨에 따른 일부 뭐 약간의 왜곡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고용 지표를 보고 경기 침체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경기 침체를 안 봐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 그런 섹터 로테이션이 아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겠다. 그렇죠. 섹터 네. 로테이션이 오게 되면 지금의 큰 괴리율을 보이고 있는 여러 중소형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은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한 섹터 로테이션에 오히려 조금은 집중하셔서 과거에 빛을 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종목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다 보면은 국내의 코스피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과거 뭐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성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괴리율을 좀 채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불확실성과 변수는 있지만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연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팀장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전략이신데 그럼 이 질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떤 섹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헬스케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헬스케어요? 미 증시를 기반으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를 보고 있는데요. 헬스케어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러셀 2000 지수가 있는데 상위 1000개 지수 기업 이후에 2000개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소형 기업들 러셀 20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기업들의 섹터를 나누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헬스케어 섹터예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섹터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훈풍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나오고 있고 많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를 조금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과거에 또 너무나도 바닥에서 그렇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던 섹터가 헬스케어입니다. 아직 물론 빅파마들은 너무나도 잘 가고 일라일이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에 있는
자금 조달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차입 비용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큰 또 상승폭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헬스케어 섹터 안에 약 한 41%의 기업들이 변동부채,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실적적인 부분, 또 수익적인 부분에서 완전히는 아니죠. 네, 일부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도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유틸리티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시장, 내일 우리 시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 끌고 갈지 살짝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국내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너무나도 오늘 너무 좋죠. 네. 예, 전반적으로 좋은 내일 상황이다 쉬는 게 보니까. 아쉬워요. 예, 좀 네. 아쉽죠. 사실 이 모멘텀 좀 이어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부 투자자분들은 광복절을 앞두고 좀 팔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CPI가 어떻게 발표 나올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모멘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은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과감한 투자, 또 특히나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투자보다도 네. 좀 일부 본인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의 변동성은 조금은 우리가 좀 참고 지나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어떤 러셀 2000의 지수 또는 국내 코스피 같은 그러한 기업들, 특히나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섹터들은 전 연말까지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지표를 좀 확인해 보고 시장을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